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 소장 김병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성적표 이런 성적표 받는 거 처음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을 해볼 건데 성적표를 제대로 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기획하게 됐고요. 성적표를 이제 받아서 왔으니까 뭐 성적표 항상 절망스럽죠. 절망스러운 성적표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적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성적표에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보통 이제 요거를 열심히 보거든요. 여기 등급이라고 잘 안 보이겠지만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이 저거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성적표에 보는 순서는 제일 처음에 여기를 보고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뭐 꼭 영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 세 번째는 여기를 보는 거. 여기까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부분의 성적표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해를 했다. 그리고 성적표를 이해한다는 건 나의 학습 상태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일로 와서 여기를 보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네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다 보는 제대로 본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이런 순서대로 보는 거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요거부터 본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부터 보는데 여기 이제 깨알같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부분 딱 잘라서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알아요.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이게 성적표의 반이죠. 여기가 여기 성적 하나, 여기 성적 하나 이렇게 성적표의 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자 여기서 국어 3번을 보면 이 학생이 틀렸어요. 그리고 요 B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니까 저게 뭔지는 대충 알죠. 성적표 한두 번씩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난이도랑 정답률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니라 정답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답률이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구조를 갖는 건데 국어 3번은 B인데 틀렸고 수학 5번은 A인데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오답률이 낮은, 즉 정답률이 높은이겠죠. 오답률이 낮은 문제, 즉 이건 똑같이 말하면 정답률이 높은 문제. 이거를 오답률이 낮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 X가 두 개네.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A 형태, A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 C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A, B, C에서 X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맞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제 풀 서비스 중에서 이렇게 학력평가 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갔겠죠. 모의고사를 본 날 들어와서 저걸 보통 하는 건데 성적표를 받고 왔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쨌거나 거기 가면은 오답 분석 및 학습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로는 이렇게 해서 경로를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맞힌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교육청은 5개로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3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3번 문제를 이렇게 줘요. 3번 문제를 주고 난이도 중하에서 오답률이 10%, 18%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틀린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거니까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되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근데 이걸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시험 때는 틀렸는데 이때는 맞았어. 그러면 완전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 유사 문제 풀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 문제를 풀어서 답을 뭐 체크를 딱 하고 정답 확인을 하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 그러면 아, 여러분은 시험 시간에만 이걸 틀린 거고 실제로는 이걸 다 알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계속 누적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와서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요런 서비스예요. 나의 성적 분석 리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누적이 저렇게 여러분들이 학평 볼 때마다 들어와서 저거를 저장을 해 놓으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셀렉박스를 선택해서 하면 이 학생은 3월 고2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난이도 하인 문제를 우리는 난이도 하를 정답률이 50% 미만인 경우를 난이도 하라고 잡는데 5점이 깎였고 나머지 난이도 상 문제는 오히려 다 맞았어. 그럼 이 학생이 실력이 좋은 학생이냐? 그러면 이 학생은 또 이것만 잘 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더. 근데 결국 계속 여기서 구멍이 나. 그럼 점수가 계속 깎여서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채워야 여기가 클리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클리어 맞나? 클리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가 클리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클리어가 나오고 여기가 클리어가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거니까 그런 서비스들도 이용을 하면서 성적표를 보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적표를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죠?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어쨌거나 오답이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쉬운 문제에서 오답이 나냐 안 나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본다. 여기를 본다라는 거는 이 학생은 영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 영역 중에서 듣기는 다 맞았고 잘 보이나 모르겠다. 25, 25. 말하기는 12, 12. 읽기는 43, 35. 쓰기는 20, 1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서 25가 배점이 돼 있는데 25. 그 다음에 12가 배점이 돼 있는데 7. 그 다음에 45가 배점이 돼 있는데 32. 18이 배점이 돼 있는데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요 부분이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전국 평균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요. 말하기 부분이 전국 평균에 가까워요. 나머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부분을 빨리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극복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도대체 말하기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옆에 적혀 있죠. 말하기는 1번, 2번, 13번, 15번이다. 13, 14, 15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번 시험에서 극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 전체적인 점수 자체를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영역별, 그러니까 영역별 정답률, 그러니까 점수, 취득 점수, 그 취득 점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 성적표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백분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분위를 보는 건데 백분위는 정확히 말하면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명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10,000명을 기준으로 어디 위치하느냐, 10만 명을 기준으로 어디 위치하느냐라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86.92라는 거는 여러분들 10,000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뒤에 8,692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8,692명이 이 뒤에 존재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앞에서 몇 번째 있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렵든 쉽든 그 시험을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나면 내가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100분이기 때문에 등급 보는 게 아니라 100분이 보는 거예요. 100분이 보는 거. 그걸 생각을 꼭 해두는데 저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런 거를 뭐 어떤 웹사이트나 뭐 모바일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록을 해두면 저게 계속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이런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3학년 거라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달을 다 보는 지역이 있고 저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빼고 보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나왔던 나의 성적 분석 리포트에서 이 모의고사 수능 분석이라는 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적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학생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영역별로 각 영역별로 저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요런 정도가 딱 좋죠. 요런 정도가. 요런 정도 딱 좋으면 요 과목은 요 영역은 내가 요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분위 자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고 또 하나는 여기를 보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를 좀 이제 별로 잘 안 보는데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본 시험 국어와 수학, 수학 가를 본 학생도 있고 수학 나를 본 학생도 있을 텐데 국어는 다 같이 보지만 국어와 수학 가를 본 학생들이 15만 6,396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를 총합을 해서 여러분들 줄을 서니까 15만 6,396명 중에 92.2% 즉 상위 몇 퍼센트냐? 7.8%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 15만 6,396명을 만 명 기준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780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여러분 뒤에 9,220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잘 보면 상위 5.52% 그리고 여기는 상위 6.41% 이 정도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는 요거를 중심으로 요 세 개의 지표 이 세 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저 세 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잘 봐요. 얘는 상위 7.8%, 얘는 상위 5.52%, 얘는 상위 6.41%다. 근데 얘는 수과고, 얘는 국수고, 얘는 국수과예요. 그러니까 수과만 가지고 해서 5%대인데 국어수가 딱 들어가니까 6.41%가 돼. 그리고 과학이 빠지고 수학은 그대로 있는데 국어가 들어가니까 7.8%가 돼. 그러면 이 학생은 뭘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거냐? 국어를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국어가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는 자 수과나 국수과로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학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학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수학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우선순위는 국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성적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고 성적표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 취약하다. 근데 대신 이번 한 달만 가지고 보지 말고 다음 여러 달의 성적표를 딱 놓고 봐서 특히 1학년 때 성적표를 다 놓고 봐도 되고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